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 박찬훈입니다. 네, 이제 제가 마지막이 돼가지고 지금 자리에 계신 분 숫자도 좀 많이 줄었고요. 많이들 지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 제조 산업을 위한 제조 로봇 기술 현황 및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만들 때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발표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3년 정도 계속 그 산업부나 아니면 막 예산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기획하시는 분들을 이제 계속 만나 뵈면서 이제 계속 공을 들였던 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제조 로봇이라고 하면 다들 그게 뭐 기술적으로 별로 할 게 있나? 그 다음에 지금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 기업들이 다 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제조 로봇이 이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노력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또 해나가야 될 방향들이 이런 방향들입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많이 설득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짧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조 로봇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제조 로봇 규모, 세계 로봇 시장 규모를 보시고 제조 로봇 시장 규모를 보시면 둘 다 뭐 별로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저 로봇 시장에서는 그 제조 로봇 시장이 퍼센티지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첫째는 그 해외 주요 메이커에 우리 메이커들이 끼어 있지 못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타의 산업에 비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시장의 성장이 제조 로봇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분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자동차, 전자기기입니다. 뭐 국가에 따라서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게 대부분인 나라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전기전자 쪽이 더 수요가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기전자나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로봇이 이제 계속해서 제조 로봇 쪽이 성장할 거라는 이제 큰 기대 속에는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스트 앤 설리반스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통계적으로 로봇 도입이 증가하면 사업장 사고가 감소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또 로봇 도입이 증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1인당 생산성하고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직원 수가 감소하는 것과 생산성 증가가 이제 또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로봇 도입이 증가할수록 시간당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이런 이제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베이스로 해서 성장 추세를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성장세고요. 하나 예외가 있다면 일본이 세츄레이션 포인트에 도달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뭐 전체 도입 대수나 밀도나 면에서 일본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까지 좀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로봇 시장의 성장 속도를 보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동화 장비 시장과의 비교인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로봇 시장은 자동화 장비 시장의 일부이고 또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전체 자동화 장비 시장 중에서 17% 정도의 규모가 로봇 시장인데 이게 조금 오래된 데이터들이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나머지 시장들의 성장세와 비교할 때 로봇 쪽이 이제 훨씬 두드러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의 성장인데 이게 중국 시장의 급성장이 아마 이게 템포러리 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 과거 일본 한 20년 전의 시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장세로 볼 때도 유사한데 이제 현재 로봇 밀도 같은 것들을 이제 추론해 봐도 현재 중국 1인당 생산성이 극도로 낮은데 이제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로봇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중국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급성장에서 지금 누가 혜택을 보고 있냐? 지금 현재 일본하고 유럽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에서 이제 그 수입되고 있는 로봇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일본산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 독일이고 이게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메이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랭크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 기업들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전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한 것 이게 이제 해소돼야 될 상황이고
일본이 보면 그 이제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부분이 거의 중국으로의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은 이제 거의 이제 점으로 가다시피 했던 또 로봇 산업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게 중국 시장 때문인데 저희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의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니 여기에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조 로봇 쪽의 연구 동향입니다. 연구 동향은 보시면 제가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제조 로봇 쪽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계속 그 수요 성장이 기대가 되는가. 그다음 여기에 맞춰진 전 세계 연구 동향은 어떻게 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기대 요인은 조립 공정이 기존에는 자동화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이제 자동화하고자 하는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허 쪽을 보면 로봇적 특허를 보면 과거 용접에만 이제 국한돼 있던 것들이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면 조립 쪽으로 점점 치우쳐가서 이제 조립이 용접을 이제 앞지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 위주로 돼 있던 것들이 전기전자 쪽도 이제 굉장히 큰 포션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 뭐 자동차에서 전기전자로, 그 다음 기타 분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공정 측면에서 보면 조립 공정의 자동화 수요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쪽은 없던 시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 수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딱히 그 조립이 아니더라도 그 왼쪽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 같은 저런 수작업 작업들을 이제 그 로봇에 의해서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어찌 보면 로봇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전용기처럼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범용성을 가지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관련돼서 폭스콘도 이와 관련돼서 지금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작업 공정으로 있던 것들을 자동화하려고 한다. 이게 큰 기대의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머징 마켓의 미래 수요입니다. 이게 데이터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프로스트 앤 설리반스 데이터인데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아는 그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의 총 생산이 전 세계 생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기업, 이 나라들의 로봇 밀도를 보면 중국을 비롯해서 그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그 로봇 밀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결국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 데이터들 중에 임금이 올라가면서 로봇 밀도 급격히 상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이 나라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현재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의 로봇 사용에 대한 미래 수요가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쇼링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 등의 이제 개발도상국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들에서 생산을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제조업이 그 선진국으로 이제 봉급 회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나라에서 결국은 이제 로봇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조 로봇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 성장 기대 요인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 세계적인 그 제조 로봇 연구도 이 네 가지 방향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기존에 있던 로봇을 이제 고속화하는 겁니다. 보면 이게 지금 ABB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뭔가 프로세서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예지가 가장 많은 게 다른 것들보다도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공정을 자동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효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특히나 또 이런 효과들에서 이제 가장 쉽게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이제 고속화를 통한 그 생산성 향상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고속화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그 현대중공업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조 로봇도 이제 많이 지능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야스카와의 양팔 로봇인데 하나의 셀 내에서 기계 부품을 로봇 한 대가 이제 사람이 단일 셀에서 조립을 하듯이 막 조립을 하는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데모를 보이고 있고요. 밑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파낙에서 비전 센서를 사용해서 힘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지능화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야스카와에서 향후 이제 말하자면 기존 로봇은 이제 힘을 제어할 수 없었지만 사용자가 그 힘을 제어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교한 작업에다 적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들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와 같이 제조 로봇 쪽도 이제 그 실험실 레벨에서가 아니고 현장에서 제조 로봇을 지능화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동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 로봇이 크게 성장을 이제 기대를 하는 이유가 조립 공정이 이제 자동화되는 건데 이게 그 산업으로 보면은 전자제품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자동차 쪽은 왜 그 말하자면 자동화가 잘 돼 있고 전기전자 쪽은 이제 왜 미래 수요로 보고 있냐 하면, 자동차 제조 라인은 유형화하고 체계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대량 생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동화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거의 대부분 자동화가 돼 있다고 보고요. 전기전자 라인은 생산 라인의 수명이 굉장히 짧고 또 수작업 라인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의 조립 작업들이 거의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솔루션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로봇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신속한 생산 라인의 재구성이 가능한데 대응할 수 있는 로봇,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의 변동성이 심할 때 거기 또 대응할 수 있는 로봇, 그 다음에 조립 공정과 같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작업들의 자동화가 가능한 로봇들이 이제 개발이 요구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전기전자 쪽 제조 라인도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이 짧지만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여기 있던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기계원에서 양팔 로봇 쪽으로 연구를 진행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만이 작업했던 작업들을 이제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국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긴 텀이긴 한데요. 기존의 로봇들은 독립된 펜스에서 이제 독립된 작업을 했습니다. 반복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립이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정으로 보면은 산업으로 보면은 전자제품 쪽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럼 그 로봇이 완전 자동화할 만큼 그 개발되려면 그건 시일이 멀고 해서, 로봇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 로봇 팀인데요. 인간 로봇 팀에 의한 생산이 이제 큰 연구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로봇 시스템의 요구가 상승이 되고, 이러한 이제 요구가 결국 인간 로봇 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촉발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연구 방향은 크게 네 꼭지인데, 하나는 조립이 일단은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 그 다음에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생산 라인의 그 재구성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고속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 그 다음에 격리된 공간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서 펜스리스 제조 로봇을 구성을 하고, 이거에 의해서 생산 라인의 유연성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뭐 상세한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제조 로봇의 이제 국내 현황인데요. 세계 로봇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처럼 그 제조 로봇도 국내 시장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통계자를 잡는 데 따라서 또 뭐 어느 제품까지 잡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국내 시장 규모는 한 1, 2조 규모 정도로 보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기업은 뭐 한두 개사 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그리고 부품은 거의 전적인 수입이고, 사실은 부품을 거의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가격 경쟁력을 맞추고 있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중국이 시장이 커지니까 물량은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저가형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팔아도 이제 별로 이득이 남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영업망이 확보되고, 뭐 국산 일본 부품들이 국산화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상태라고, 그것도 이제 이익으로 얻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른쪽이 기술력 축이고, 그 다음에 위쪽이 가격 축이라고 보면, 중국산 로봇들은 거의 대부분 대량 생산에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산 로봇은 다품종 변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느 정도 다품종 변량에 맞춰가지고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보시면 물량이 제일 많은 게 단축 로봇, 스카라, 직교, 웨이퍼 핸들링 쪽이고, 그 다음에 이게 4, 5, 6, 7번은 좀 기술력이 필요한 로봇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봇들은 거의 뭐 현대중공업 위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보면 다품종 변량을 위주로 하는 그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선진 기업들하고, 동종의 대량 생산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승부를 하고 있는 중국산 로봇 사이에 꽉 끼어 있는데, 이 돌파구가 쉽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언을 드리는 거는, 보시면 중국 등 세계 시장이 있으면 여기 크게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속화 로봇, 그 다음에 전통적인 수직 다관절 로봇,
그다음에 우리가 그 중소기업 위주로 이제 많이 공급하고 있는 이제 단축 직교 스카라한 이제 저가형 모델인데요. 고속 병렬 로봇을 들여다봐도 이 시장 자체가 크지를 않은데 이미 레드오션이고, 수직 다관절 쪽은 우리가 이제 벌써 한 수십 년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여기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단품 로봇들은 물량이 작지 않아서 이윤이 크지 않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국내 업체가 공략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물음표로 쳐놓은 이 새로운 뭔가 우리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뭔가 이제 다시 승부를 띄워야 될 텐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키워드로 치면 이 세 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테마가 됐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반드시 수요가 커지고 있는 파트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재 전 세계 시장에 절대 강자가 없는 시장이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이제 한참 해보고 여러 가지 리포트를 하고 있던 게, 적용 분야로 하면 전자산업 쪽으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로 하면은 조립 프로세스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더 롱텀으로 보면은 인간 로봇 팀을 말하자면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제조 로봇 시장으로 맞추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1분만 이제 최종 결론 맺겠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R&D 투자가 그 크게 보면 동종의 대량 생산에 적합한 로봇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다품종 별량 생산에 적합한 그 제조 로봇에 대한 투자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동종 대량 생산 쪽은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속 운전에 대한 생산성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조 로봇 쪽에서는 국가 R&D를 투자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승부를 보도록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품종 별량 생산 쪽은 일단 현재는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지만 미래에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시장이고, 시장 규모를 한번 추산을 해보면 이제 천문학적 시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미 PD님께서 이제 잘 디자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주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저가 형태의 로봇,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비싸긴 하지만 이제 사람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조립 작업이 가능한 로봇에 대한 연구들, 그 다음에 인간 로봇 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선행 연구 투자에 관련된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 개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